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관리 공정성 의혹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선관위 간부 자녀 무더기 불법 특혜 채용 등 조직의 총체적 부패 행태가 드러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앙선관위의 폐지, 즉 해체를 원하고 있다는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는 10일 민경욱 전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국투본, 즉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발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존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관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선관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19.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가 23.2%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운 사람은 선관위의 해체에 찬성한 반면 선관위 존치를 선호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패한 공룡복마전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최근 얼마나 커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24년 22대 총선 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가 31.6%, 없었다고 생각한다가 45.5%, 잘 모르겠다가 22.9%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3분의 1가량이 최근 각종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물론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적어도 3분의 1가량이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생각하고 또 22.9%는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 응답을 한 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선거의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현격한 차이가 25.9%, 채용비리에서 짐작할 수 있는 선관위 내부의 부패가 25.9%로 똑같았습니다. 또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23.3%, 봉인지를 둘러싼 잡음 등 관리적인 문제가 18.6%, 기타가 6.4%로 조사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49.3%로 할 것이다는 응답 35.6%보다 높았습니다. 또 잘 모르겠다는 15.2%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가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는 5월 7일과 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4.2%,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1%라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나라 모든 통계학과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KBS 9시 뉴스 앵커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경욱입니다. 요즘은 잘 알지도 못하는 통계 들먹이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려 4년 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만약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부정선거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명선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국가의 참주인이 되게 하는 요체이기 때문이죠.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제 지역구에 출마한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에서 신기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의 비율이 세 후보 모두 100대 39였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통계 숫자에 대해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명예교수님께서는 하느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100% 조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을 하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명지대학교 물리통계학과의 박영하 교수님은 서울의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항상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유리했던 사실은 1000개의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같은 면으로 떨어질 확률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40총선에서도 서울의 425개 행정동과 경기도의 599개 행정동에서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수학책을 펴본 일이 없는 수학의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눈으로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졌던 모든 선거와 지난 총선에서까지 나타난 현상들이 도무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학적 공리로 자리잡은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현격한 차이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수님, 저는 혹시 미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헛된 것을 보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최초로 미사일을 만드신 인하대학교 허병기 교수님도 잠깐 망령이 드셔서 4년의 시간을 바쳐 부정선거를 오로지 숫자만으로 재단하고 살펴본 818페이지짜리 저서를 내시고 4.15는 부정선거라고 단언하시는 걸까요? 교수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연명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카르텔이 총단결해서 제 입을 막더라도 그 숫자들이 일어나 진실을 소리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듯 말듯한 한무더기의 숫자 덩어리를 엑셀에 싸서 보내드립니다. 숫자와 통계 그리고 수학에 능통하신 교수님의 해안으로 살펴보시면 악인들의 음모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매달려 몸과 영혼을 혹사시키고 있는 저와 제 동지들에게 이제 모든 음모론을 내려놓으라는 지상명령을 내려주실 위대한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께 맡깁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저는 최고의 존경심을 안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 숫자들과 눈맞춤을 해주시기를 머리와 무릎을 조아려 부탁드립니다. 민경욱 올림. 이런 내용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이 서한 내용을 전국의 모든 통계학과 교수들에게 보낸 모양입니다. 지금 내용 안에 보면 엑셀을 함께 보낸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고 민경욱 의원의 주소와 이메일이 이 글의 끝부분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국 모든 대학 통계학과 교수들에게 이 내용을 보내고 그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링크하면서 눈이 있으면 이 영상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라. 온통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아주 난리가 났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댓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선거 부정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빨리 수사해라. 계속 수사 안 하고 그렇게 가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불행해질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의 경희대 교수인 김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소위 김건희 특검 요구에 이른바 삼김여사 특검을 역제안해서 상당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삼김여사라 함은 윤석열 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등
3명의 김씨성을 가진 여성을 지칭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응하자 김민전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왜 신성불가침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김민전 당선인은 지난 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넷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신성불가침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못할 말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자회견 때 경제가 잘 될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자신감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기자의 방송국도 없어졌다면서 과연 누가 민주적인 것이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전 당선인은 또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왜 경비병들은 지켜보면서 구할 생각을 안 했는지, 왜 그 공무원분을 마치 노름빚으로 자살한 것처럼 슬리퍼가 있었다, 빚이 얼마다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건지에 대해 분명히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문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굉장히 많다. 300만 원 빼가지고 특검을 한다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왜 USB를 줬는지부터 북한으로 갔다는 UN 보고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우리 연안에서 석탄, 석유 등을 환적했는지도 다 특검 대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에는 모범생이 많다, 싸움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상대가 너무 거칠다, 계속해서 착하게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필요한 게 있다는 식으로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 뽑힌 원내대표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싸움의 기술을 국민의힘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에는 모범생이 많다, 싸움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상대가 너무 거칠다, 계속해서 착하게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필요한 게 있다는 식으로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 뽑힌 원내대표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김민전 당선인이 말한 이 내용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새로 뽑힌 추경호 의원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저런 세력과 상대할 때는 착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과는 때로는 싸워야지, 악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했다가는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본인만 속말로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의 기술을 반드시 국민의힘도 익혀야 합니다. 김민전 당선인과 고민정 의원의 논쟁은 지난 7일 김당선인의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3호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한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다음 날인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22대 국회가 막말이 난무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정치를 아무리 처음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전혀 다른 사안을 가지고 단순히 여사이기 때문에 다 묶어버린다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말했는데, 김민전 당선인은 바로 고민정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속말로 묵사발 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민전과 고민정을 따져보면 고민정이 김민전 앞에서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그동안 공부했던 거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정말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뭐 지금 고민정이가 정치를 처음 하는 입장 어쩌고 운운하는 게 참 코미디죠, 코미디. 고민정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저러고도 국회의원 2번이나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치권이란 게 참 우습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40총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자유의 투사들을 잇따라 내쳐서 비겁한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득실거리는 국민의힘에 김민전 당선인 같은 정치인은 단연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그나마 국민의힘이 희망의 불씨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